선행학습을 하고 있는데 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건 이 아이에게 선행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행이 맞지 않는 아이에게 계속 선행을 시키면 매우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아이는 정상적인 발달 시기에 뇌 성장이 저해됩니다. 특히 집중력을 관할하는 이런 뇌파의 알파파나 세타파가 매우 감소되어지며 편차가 좀 심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정규 교과 과정이 있다라는 것들은 그냥 만들어내진 과정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 1학년엔 1학년, 3학년은 3학년, 5학년은 5학년 시기에 아이들의 성장 발달 시기, 뇌 발달의 시기,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시기에 맞춰서 교과 과정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내가 추월해서 앞서서 선행을 했을 경우 정말 선행이 맞는 아이가 아니라면 현행에서 집중력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난 알고 있어. 지나친 자신감.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떨어지게 되고 잠을 자거나 졸게도 될 수 있으며 딴짓을 하게 될 수도 있으며 뭐 학원 숙제를 할 수도 있으며 다른 책을 읽을 수도 있으며 수업은 듣고 있지만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난 다 아는 거니까. 나는 지금 1학년이지만 4학년 거 푸는데 3학년이지만 난 6학년 거 푸는데 이런 자신감이 수업을 더 집중하고 흥미롭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활용도로 자신감으로 수업생활 또 학교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돼야 되는데 난 다 알고 있으니까 지나치게 과신하고 수업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뇌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저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교과 과정, 선행이 필요하지 않고 현행이 맞는 아이들이라면 지나친 선행들은 매우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도만 떨어질 뿐 아니라 뇌 발달, 특히 집중력에 관할되는 알파파와 세타파의 감소와 불균형으로 인해서 집중도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어떤 것을 경청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습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힘들이 매우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래 관계에 있어서도 친구들보다 나는 선행을 하고 있다. 나는 중학생 거 풀고 있어. 하다 보니까 친구 관계에서도 무시하거나 친구들을 내가 너무 우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건강한 친구 관계에 있어서 동등하고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인격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경험하는데도 매우 저해가 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은 필요하나 선행은 필요한 경우에만 반드시 해줘야 되며 선행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현행에 집중하고 오히려 특히 선행을 하게 되면 현행을 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과제가 있어야 되고 또 선행학습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과제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놀 시간도 없고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래 관계도 매우 만날 수 없으니까 제대로 교류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그냥 스마트폰이나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같이 나눌 시간이 매우 부족하고요. 왜? 내 친구는 현행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내 친구는 이런 학원만 다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내 친구는 그냥 상가 단지 내에 있는 학원만 다니는데 나는 왜 여기서 하고 또 대치동까지 가서 또 해야 되고 또 끝나면 과외 해야 되고 또 인강도 해야 되고 난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돼? 내 친구는 이거밖에 안 하던데 그냥 단지에 있는 학원만 다니던데 해서 물론 아이가 빠르고 습득도 잘 해낼 수 있지만 과연 우리 아이가 지금 해내는 선행이 얼만큼 효과가 있으며 이 아이에게 있어서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수능 때까지 대학 입학 때까지의 효과를 엄마 아빠가 생각하시는 거지 이 아이 인생 전체의 효과를 경험하시는 거지 대학 때 선행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목표로 대학 입시를 목표로 아이들을 열심히 선행해 줄 수도 있으나 그 효과면에 있어서는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오히려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겪어내면서 아이들의 이런 적응 능력 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힘들 사회성 또 아이들의 이런 자존감과 자신감 긍정적인 지각 대인관계
선행과 현행과 학습으로만 경험할 수 없는 경험 속에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경험해야 되는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와 만남과 다양한 활동 속에서의 체험들, 이런 정서적인 지능은 무시한 채로 인지적인 학습에만 초점이 맞춘 선행은 아이에게 큰 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럼 우리는 이런 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행을 하게 되는 이유는 부모의 불안이죠. 남들 다 하고 있는데 내 아이만 안 하면 왠지 뒤처질 것 같고, 잘한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뭐든지 학습지를 하든 뭐 문제집을 하든 뭘 하든지 척척척 잘해내는데 내가 이 아이의 능력을 발전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든지 해도 척척척 잘하는 아이다 보니까 더 해줘야 될 것 같고, 뭘 해도 다 따라오다 보니까 더더더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되는 거고요. 뇌도 과부하, 마음도 과부하, 부모님과의 관계도 정서적으로 단절돼 버리며 엄마 아빠 이런 불안과 강박, 내 아이에게 굉장히 올인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뭐 직장, 요새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맞벌이 부부, 그러면서도 열심히 육아에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하기도 하는데, 특히 전업주부인 경우, 아이에게 육아가 아이의 교육이 내 잡인 경우, 내 커리어인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아이를 통한 어떤 보상심리, 내가 일도 그만두고 혹은 일도 하지 않고 육아만 하고 있는데 아이가 더 공부를 잘 해내야 될 것 같고, 뭔지 공부를 못하거나 학습이나 여러 상황에서 못 따라가는 것 같고, 뭔가 부모의 기대나 이런 결과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매우 불안하고, 내가 뭔가 부모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올인하는데 우리 아이가 이런 좋은 학원, 좋은 과외, 좋은 인강, 좋은 것들은 뭐든지, 또 내가 하루 종일 스케줄 관리해주고 라이드 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집중하는데 당연히 아이가 잘 해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할 수 있는 건 모든 부모의 기대 심리일 수 있으나, 이것들이 이제 과해지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아이가 내가 원하는 기준과 목표대로 딱딱 아웃풋을 낼 수 있으면 좋으나, 그렇게 내더라도 아이는 수동적인 사람, 의존적인 사람. 그래서 정말 우스갯소리로 MBA 하고 와서 엄마 나 이 다음에 뭐해? 이제 뭐 하면 돼? 그래서 아이의 어떤 창의성, 주도성, 자립심, 독립성마저도 선행에 의해서 모두 다 꺾여지거나 묻혀지지 않도록, 정서적인 지능은 한순간에 개발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선행처럼 학습처럼 습관이 돼야 되고 태도가 돼야 되고 내 일상이 되어야 되듯이, 마음의 크기와 생각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정말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 정말 나에게 맞는 인생에 대한 태도를 익혀가는 거를 부모가 다 알아서 넣어줄 수 있겠지만, 아이 스스로 독립적인 개체로서 하나의 고유한 인격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고 의무이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내가 전부 다 해주려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아이 스스로의 인생을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아이에 대한 사랑이고 선택이고 혜택이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적응 못하면 전학시켜주고, 네, 영어 유치원 힘들면 또 뭐 국제학교 보내고, 전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이민 갈 수 있는 것도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애정과 베풀어줄 수 있는 환경이지만,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은 부모 자신입니다. 건강한 부모, 마음과 생각이 건강한 부모 통해서 아이는 인생을 배워갑니다. 부모 스스로의 인생을 가져주시고 꼭 잡을 갖고 아이랑 멀리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건강한 심리적인 관계, 내 아이에게 있어서 내가 너무 집착하고 아이랑 나랑 동일시해서 내가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애정, 받지 못했던 지원, 부모로부터 받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그런 결핍감들, 부모의 이런 심리적인 트라우마나 상처는 사는데 지장 없을 수 있겠죠. 그래 대부분 저 의사인데요, 저 교수인데요, 외제차 타고 오시고 명품으로 휘감고 오시고 좋습니다. 내가 능력을 갖고 있어서 누리고 사는 것들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전문직을 갖고 있고 돈에 매우 여유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완전한 인격이고 건강한 인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해서, 나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해서 내 아이에게 스스로 아이로서 경험해야 될 기회와 아이가 마음이 성장할 기회를 내가
의도치 않게 빼앗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들, 아이와 나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각각의 인격체라는 것들, 아이 인생을 내 인생으로 대체해서 보상받고 싶고 아이 인생과 내 인생을 분리하지 못하고 내가 마치 전능자가 되고 신이 돼서 아이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주고 만들어주고 모든 것들을 그려주는 것들이 과연 아이가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밝고 행복한 아이로 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대부분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고 컸으면 바라세요 하시면 마음이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밝았으면 좋겠고 사람들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잘할 수 있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번에 이사 오시고 학군 맞춰서 이사 오시고 그런데 영어 유치원 이번에 입학시키시고 3살부터 애플트리 다니고 게이트 다니고 영어 유치원 너무 좋은 커리큘럼들이고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다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우리 아이한테는 필요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한테는 내가 시키고 싶은 교육이 맞았으면 좋겠고 마음은 말씀으로는 밝고 건강한 아이, 하고 싶은 걸 잘하는 아이, 또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행동은 영어 유치원 보내고 또 학군 따라서 대치동으로 도곡동으로 물론 이사 올 수도 있고 학군을 맞춰서 올 수도 있는데 그게 내 아이한테 정말 꼭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 그리고 확인해 보더라도 내 마음이 맞지 않으면 듣지 않거나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나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아이를 위한 또 아이에게 맞는 교육과 생활 환경이 어떤 것인지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조언 드리지 않더라도 부모가 같이 왔을 때 아빠한테 엄마한테 제가 여쭤봐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고 어떤 아이로 컸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조금 전 제 말씀처럼 아이가 밝고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공부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옆에서 남편이 그러세요. 그런데 왜 대치동으로 이사 왔어? 그런데 왜 영어 유치원 입학시켰어? 라고 남편이 아내한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럼 아내가 이왕이면 잘하면 좋으니까. 이왕이면 잘하면 좋죠. 그러나 내 말과 정말 내 행동이 정말 내 아이를 위하고 아이에게 맞는 교육 방법과 유아 방법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정말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아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대치동, 도곡동, 국제학교, 이민과 유학이 아닌 엄마 아빠 자신이라는 거죠. 엄마 아빠의 건강한 마음, 건강한 생각, 건강한 아이에 대한 이해가 아이에게는 가장 훌륭한 환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